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2025년 2학기에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저는 글로벌인재대학의 학사지도 교수 이은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학사지도 영상과 수강지도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GBD 학사지도 공통 영상은 두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 지금 영상에서는 먼저 글로벌 기초교육학부에 대해서 소개하고 주요 일정 그리고 신입생 학사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영상이고요. 자, 두 번째 공통 학사지도 영상에서는 여러분 입학하게 되는 2025년 2학기 수강신청 일정과 방법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수강신청 과목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이 공통 영상 두 개를 본 후에는 여러분의 전공별 영상을 찾아서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글로벌 기초교육학부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연세대학교는 섬김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전인 교육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우리 GLC 글로벌 인재대학에는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나 12년 전 과정을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있고 여러분처럼 부모님 모두가 외국 국적인 학생들이 속해 있는 교육학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안내도가 있어요. 그쵸? 우리 학부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래요? 그쵸? 우리 글로벌 인재대학 GLC가 있고 우리는 여기 GBD 여기에 있습니다. 그쵸? 글로벌 기초교육학부. 자, 그런데 이 GLC 안에는 GBD도 있고 또 어떤 학부도 있어요? 네, 글로벌 인재학부 GLD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학부가 합쳐져서 GLC 글로벌 인재대학입니다. 자, 여기에는 GBD가 어디에 있어요? 네, 여기에 있죠. 그쵸? 우리는 이제 GLD 학생들과 같이 1학년 때는 여기 송도에서 인천에 있는 국제캠퍼스 송도에서 공통 기초교육을 받게 됩니다. 한국어도 교육받고 그리고 특화된 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2학년 때예요. 자, 2학년 때는 우리 GBD 학생들은 최초로 합격한 전공에 각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토픽 3급 이상의 성적을 제출하면 여러분은 처음에 입학할 때 신청했었던 그 전공, 예를 들어서 뭐 국문과 아니면은 뭐 공과대학의 뭐 전기전자공학 이런 각각의 학과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학년부터 4학년까지 신촌에서 이렇게 각각의 과정들을 이수하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학년 때 송도에 있는 동안은 GLD 학생들과 같이 수업도 같이 듣고 여러 가지 행사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추억을 쌓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는 1학년 때는 글로벌 인재대학 글로벌 기초교육학부 소속으로 국제 캠퍼스에서 기초적인 공부를 하고 2학년부터 4학년 때는 여러분이 이제 전공학과에 진입을 해서 여러분의 그 대학, 문과대학이나 상경대학이나 이런 대학들에 진입을 해서 신촌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공부를 하겠죠. 자, 여기서 하나 인공지능대학 첨단융합공학부 소속인 학생들은 1학년부터 4학년 전 과정을 이 송도 국제 캠퍼스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글로벌 기초교육학부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GLC 대학교양입니다. 자, 우리 글로벌 인재대학에는 GLC 대학교양이 있는데 매우 다양한 50여 개의 대학교양 과목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모두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전용으로 만들어진 교양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목들을 들으면 대학 공부의 기초를 쌓는데 매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입학할 때 모두 한국어의 수준이나 성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수준별로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초급, 중급, 고급으로 한국어 능력을 나누어서 각기 다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이 아직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이런 과목들을 추가적으로 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GLC 영어와 GLC 수학도 있어요. 영어 공부를 위해서 원어민 교수가 강의하는 수업들도 제공을 하고, 이공 계열이 이제 전공인 학생들을 위해서 기초 수학 과목인 GLC 수학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있어요. 매우 여러분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절대평가란 절대적인 기준에 도달하면 누구든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이에요. 즉, 상대평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전용 프리미엄 교육과정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리더스 칼리지 교양 과목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특화된 교양 과목이 제공되고 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외국인 학생 전용 한국어 글쓰기 지도 그리고 학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성공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매우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벌 인재대학에서는 다양한 글쓰기 지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제를 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글쓰기 대면 지도 같은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GBED 소속으로 있는 1학년 재학 기간 동안 학사 지도 교수를 통해서 학사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저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전공 탐색도 같이 이제 도와줄 거고요. 그리고 2학년 전공학과에 진학할 때 필요한 어떤 커리큘럼이나 어떤 상담에 대한 것들은 제가 여러분을 많이 도와줄 거예요. 자, 그리고 특별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특별활동 프로그램도 있고요. 다양한 체험과 이제 학습의 기회들이 제공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정말 많죠. GLC 튜터링 매칭. 네. 어떤 과목을 이미 공부한 선배에게 여러분이 튜티가 돼서 이제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학술 한국어 말하기 워크숍, 그리고 세종 한국어 평가 단체 응시의 기회도 있고, 토픽 시험 준비 워크숍도 있고요. 뭐 한국어 쓰기 동영상 학습, 온라인 튜터링, 이것도 되게 학생들이 많이 도움을 받는 건데 여러 가지 학습 지원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GLC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고요. 자, 원스톱 서비스를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글로벌 인재대학에서는 행정실 그리고 이제 학사지도 교수인 제가 여러분이 많은 조금 더 쉽게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2학년이 되면은 여러분의 전공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돼요. 자, 전공 진입 전까지는 여러분은 글로벌 기초교육학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전공학과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반드시 한국어 능력시험 3급 또는 그 3급에 준하는 한국어학당에서 지정한 동등한 한국어 과정 이수 증명서나 한국어 시험 결과, 세종 한국어 평가 성적표 등을 취득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3급 이상, 토픽 3급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해야만 전공에 진입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토픽 3급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하면 전공에 진입하게 되고 그 다음 여러분 각각의 전공학과로 2학년 때부터 소속이 변경됩니다. 여기는 관련된 학생들이 천천히 읽어보면 되고요. 자, 전공 진입을 위한 한국어 능력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어 능력 토픽 3급 이상, 연세대 어학당 정규과정 3급 이상 수료 또는 세종 한국어 평가 스카시험 321점 이상입니다.
자, 그럼 한국어 능력별로 교육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봅시다. 제일 중요한 한국어 초급 학생들 잘 들으세요. 초급 학생들은 토픽 1급 이하인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한국어, GLC 한국어 진단평가에서 이제 초급을 받은 학생들인데, 우리는 아직 한국어가 초급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GLC 초급 한국어 과정 3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여기 이렇게 3개 있죠. 그쵸? 이렇게 9학점을 반드시 이번 학기에 이수해야 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 9학점과 함께 매주 화목 12시부터 15시 4에서 6교시에 있는 조교 수업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지 않으면 여러분 초급 한국어 과정 이수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기억하세요. 자, 우리 중급 학생들 봅시다. 중급 학생들은 토픽 2, 3급 또는 한국어 진단평가 이제 중급 받은 학생들이에요. 자, 중급 학생들은 중급 한국어 과정 4개 과목을 이수해야 해요. 자, 이렇게 4개 과목이 있는데 요거 총 12학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강 신청날 반드시 이렇게 하나씩 직접 수강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해야 해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고급 학생들은 토픽 4에서 6급을 이제 제출한 학생들이에요. 자, 그리고 진단평가에서 고급을 받은 학생들이에요. 자, 한국어 고급인 학생들은 한국어 초급이나 중급 과정 수업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어 수업 면제이고요. 자, 고급인 학생들은 바로 GLC 교양 그리고 전공 기초 과목들을 이수하면 됩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초급 과정인 학생들은 반드시 조교 수업 필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화목 4에서 6교시에는 다른 과목을 절대로 수강 신청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초급으로 분류된 학생은 행정팀에서 먼저 이 9학점을 시간표에 입력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삭제하거나 취소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이 초급, 중급, 고급에 맞게 이제 분류가 되었어요. 그런데 고급인 학생이 한국어 초급 과정에 들어가거나 중급인 학생이 고급 학생들처럼 다른 어떤 전공기초 과목을 듣고 있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즉 여러분의 한국어 능력에 상응하지 않는, 맞지 않는 교과목은 절대로 수강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대로 신청을 해서 여러분의 한국어 능력과 다르게 수강 신청을 했을 경우에 행정팀에서는 그 해당 과목을 취소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무시하고 해당 과목을 끝까지 수강하면 그 해당 과목의 학점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잘 지키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초급 학생들 반드시 이 3개 과목 9학점 들어야 하고요. 매주 화목 4, 6교시에 있는 조교 수업 필참입니다. 다른 과목 이 시간에 수강 신청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행정팀에서 미리 이 9학점 3과목을 시간표에 입력할 예정입니다. 절대로 수강 신청된 한국어 과목 삭제하지 마세요. 이 3개 그리고 조교 수업까지 모두 들어야 초급 한국어 과정 이수입니다. 자, 그 다음 중급 과정 학생들. 자, 중급 학생들은 이제 4개 과목 들어야 하죠. 12학점이고요. 중요한 거, 여러분이 수강 신청 날 이 4개 과목을 모두 수강 신청해야 합니다. 2개만 신청하거나 3개만 신청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음 학기에 다시 또 중급 한국어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 4개 과목 하나씩 찾아서 직접 수강 신청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고급 학생들은 면제이기 때문에 GLC 대학교양 전공기초 과목 들으면 된다. 한국어 과정 수업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본인의 한국어 능력에 맞게 수강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팀에서 취소합니다. 학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GLC 영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GLC 영어도 여러분의 능력별로 이수를 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토플이나 이제 토익 같은 거, 오픽 성적을 이런 성적표를 제출한 학생들은 수강 면제 학생들이에요. 수강 면제인 학생들은 GLC 영어 1, GLC 영어 2 절대로 수강할 수 없습니다. 자, GLC 영어는 여러분 1하고 2가 있어요. 1, 2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성적표를 제출했거나 아니면 영어 진단평가 결과에서 GLC 영어 2 수강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받은 학생들은 GLC 영어 2만 수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GLC 영어 1을 수강하세요 라고 안내를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학기에 GLC 영어 1 수강하고 다음 학기 우리 26년 1학기에는 이제 GLC 영어 2를 수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학기에 GLC 영어 1 들은 학생들은 다음 학기에 2도 반드시 들어야 GLC 영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 당연히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영어권 국가에서 온 학생들은 이런 GLC 영어 과목은 수강 면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공인 영어 성적표를 제출한 학생들도 이런 성적표 제출한 학생들도 이제 수강 면제예요. 자, GLC 영어 과목 수강 면제인 경우에는 수강 신청, GLC 영어 1, 2 절대로 수강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수강 신청하면 안 돼요. 자, 자기의 영어 능력에 맞지 않는 교과목을 수강하면은 행정팀에서 취소할 수 있고요. 학점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는 장학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GBED 진리장학금이에요. 진리장학금은 성적장학금입니다. 학업 성적에 따라서 우수한 학생으로 지정되면 지급되는 장학금이에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요.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GPA가 많이 높아야지 성적이 높아야지만 이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1학년 때 많은 학생들이 이 장학금을 받고 있고 여러분도 도전할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유장학금을 봅시다. 자유장학금은 가계곤란 장학금이에요. 지금 현재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고요. 모두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의 그 보호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리고 저와 학사지도 교수인 저와 면담을 통해서 이제 지급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12학점 이상이어야 되고 평양 평균이 2.5 이상이어야 되고 토픽 3급 이상 소지자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장학금은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심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서류도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근로장학금도 있어요. 근로장학금은 여러분이 이제 글로벌 인재대학의 행정실에서 이제 근무해서 일을 해서 근로를 하게 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요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기간에 이메일로 다시 한번 또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잘하는, 한국어 토픽 5급 정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한번 지원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자유장학금은 입학생의 경우에는 첫 번째 학기에는 토픽 성적을 면제해줍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학기, 다음 학기에 신청할 때는 반드시 토픽 3급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추천하고 싶은 장학금은 이 진리장학금이에요. 성적장학금. 자, 자유장학금은 신청 절차도 조금 어렵고 복잡하고, 그리고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진리장학금은 여러분의 성적에 따라서 매우 많은 금액을 줍니다. 여러분이 성적이 높을수록 많은 장학금을 받고 한 GPA가 한 4점 정도 되면은 이제 좋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자, 자유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다음 학기부터는
토픽 3급 이상의 성적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 장학금 말고도 여러분이 어떤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데 지원을 하거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이기 때문에 토픽 성적표가 필요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토픽 시험은 9월에 시험을 보면 10월에 바로 성적이 나오거나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성적이 나올 때까지 2달, 3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한국어 성적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인재대학에서 주는 장학금 말고도 연세대학교 장학금이나 아니면은 연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외부 장학금들도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장학금들은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학사 지원, 그리고 여기 장학금 안내에 들어가면 이렇게 올라오는 공지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장학금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미리 한국어 성적표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학업 성적도 매우 우수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 한 가지 더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높은 성적을 받아서 장학금을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하지만 스스로에게 떳떳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학업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정직한 학업 태도입니다. 우리가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대리시험, 대신 시험을 봐주거나 시험을 볼 때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컨닝을 하면 안 되겠죠. 또는 과제를 제출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과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의 과제를 베끼는 것도 명백한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내가 수업을 들으러 가야 하는데 대신 다른 사람에게 내 수업을 들으러 가라고 하는 그런 대리 출석도 정말로 위험한 행동이에요. 자, 그리고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하는 건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자, AI를 이용해서 과제를 대신 작성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 모두 다 명백한 부정행위이고, 한국의 대학교, 특히 연세대학교에서는 이러한 부정행위들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이런 나쁜 행동,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여러분 학교를 다니지 못할 수도 있고요. F 성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행동들은 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학생활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약속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한국어 능력 취득 관련 기타 유의사항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부모가 외국인 학생이에요. 자, 이런 학생들은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한국어 능력이 있습니다. 전공 진입 전까지는 토픽 3급 이상, 그리고 한국어학당,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정규과정 3급 이상 수료, 세종한국어평가 321점 이상의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 정리된 내용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졸업 전까지는 여러분 한국어 능력시험 4급 이상 또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정규과정 4급 이상 수료, 세종한국어평가 441점 이상의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졸업 전에는 이런 성적을 제출해야 해요. 반드시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1학년 때 미리미리 성적을 잘 준비하도록 하세요. 한국어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여러분도 수업을 들을 때 조금 더 수월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주요 일정 및 신입생 학사 안내 시작합니다. 자, 선생님이 2025년 2학기 신입생 주요 일정을 아래처럼 정리했어요. 학번 조회 일정이고요. 학생증과 관련된 일정들은 8월 초에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어 능력 진단평가, 영어 능력 진단평가 있죠? 진행했을 거고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수강 신청이죠. 수강 신청은 26일 화요일입니다. 자, 국제캠퍼스 기숙사 입사 일정이고요.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GLC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8월 29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수강 확인 및 변경 기간 중요하죠. 변경 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5일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기숙사에 들어가서 하우스 OT를 하게 됩니다. 하우스 OT는 9월 1일부터 9월 4일인데 여러분의 기숙사에 따라서 하우스에 따라서 날짜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일정들은 상세 일정들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오는 이메일도 잘 봐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한국에 온 뒤에는 학교에서 보내는 메시지 같은 것들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자, 하우스별 OT 일정은 9월 1일부터 9월 4일이지만 변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우스별로 이제 만나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하우스마다 선임 RA가 있어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어시스턴트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안내할 예정이니까 여러분의 이메일, 휴대폰 메신저 이런 것들 반드시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GLC에서 보내는 이메일 같은 것들이 스팸함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메일 함도 다시 한번 잘 확인하세요. 자, 하우스 OTA에서는 여러분의 하우스를 이끌어 주시는 교수님, RM 교수님을 만나고 RA들을 소개하고요. 한시 교육에 대해 설명하고 자기주도 활동, 커리어 연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우스 생활에 대한 팁들, 규칙이나 이런 것들 있죠? 알려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험 그리고 이제 성적과 관련해서 이제 위반 행위를 하면 부정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앞에서 설명했어요. 자, 그것과 같이 여러분이 이제 송도 학사에서 1년 동안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기숙사에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규칙을 잘 지키면서 송도 학사에서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는 기숙사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칙들은 잘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기숙사 방에서 담배 피면 안 되겠죠? 그쵸? 그리고 기숙사 방에서 당연히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기숙사 방에 나의 룸메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사는 외부인 친구를 데려와서 잠을 자거나 외부인 친구를 데려와서 놀거나 하면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학생 방에 남학생이 들어가는 것 절대 안 되고요. 남학생 방에 여학생이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 잘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 이 규칙 위반 기준표를 보면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 이러한 행동들을 하면 이제 적발되었을 때 당연히 경고를 받거나 주의를 받기도 하고 저와 면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기숙사에 이제 살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학교에 있는 기숙사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기준표 잘 읽어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위반 행위들은 하지 않도록 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GLC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8월 29일 예정되어 있고요. 여러분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이니까 이메일 잘 확인하세요. 자, 2025학년도 2학기 GLC 수업 운영 방식은 당연히 국제 캠퍼스 개설되고요. 요 강의들은 이제 100% 대면 수업입니다. 일부 강의들은 블렌딩 수업으로 운영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수강 신청하기 전에 수강 편람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과목들의 수업 운영 방식을 반드시 확인하면 됩니다. 수강 편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여러분. 자, 온라인 강의실. 여러분이 이제 학번이 생겼으니까 러너스 연세에 들어가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각 과목들을
클릭해서 이제 접속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교수님들이 공지사항도 올리고, 그리고 이제 과제들도 여기에서 이제 제공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학기 중에 매일매일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자, 이제 공통 수강지도 첫 번째 영상은 끝났어요. 우리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2025년 2학기 수강 신청 일정, 그리고 이제 방법에 대한 내용은 이 두 번째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두 번째 영상 시청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